금요일날 새벽 1시 14분입니다. 실내 온도가 30도로 내려가니까 땀이 나는 게 틀려지고, 어제 철도공원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세상을 찍으러 이렇게 여름이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, 조금 온도가 내리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, 여름도 이제 최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금 지나는 것 같은데, 또 부동산 사장님까지 가봤더니 7시가 넘어가지고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, 어제 그 철도공원을 걷다 오다가 거우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윤석열이와 김건희한테 참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. 온통 저 감옥에 이제 가서 감옥에서 인생 끝나겠지만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. 후손이 없어. 애들이 없어.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저것들 사이에 만약 정상적인 부부처럼, 보통 사람처럼 아들, 딸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.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. 누구한테 맞아 죽든지 어디 진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을 거 아니야. 저런 창녀 같은 여자가, 창녀 같은이 아니지, 창녀지 저게. 남자가 몇 명을 바뀌고 저랬으니 뭐 애가 태어날 리도 없었겠지만 진짜 다행스럽지. 윤석열이는 애를 태어났으면 뭐라고 했을까. 윤석열이가 유명한 대학 가서 고등학교까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살았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술만 퍼먹고 살면 돼, 이렇게 가르쳤을까? 김건희는 또 뭐라고 했을까? 할머니도 사기꾼으로 살고 하는 거 보니까 모든 걸 거짓말로 해서 인생을 살고,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남편을 몇 명이나 갈아치고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다. 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모조품을 메고. 아니, 김건희는 저 목을 쳐버려야 됩니다. 저 여자는 이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, 저 여자는 이 뭐라 그럴까, 지애미가 사기치는 걸 보고, 그런 것만 보고 살면서 술집을 하면서, 술집을 해도 누가 술집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전부 김건희 같겠어. 저건 어떻게 해서 저런 가치관이 형성됐을까. 나는 어머니를 보면서 말이야, 이 책을 읽겠다는 생각을 했는데,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땠어?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, 일본 놈들 집에 있으면서 무슨 어떤 혜택이 주어질 리가 없었잖아. 그냥 밤낮 모르니까 일만 하시고. 나는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, 그 생각을 했어. 우선 급하니까 어디 상고 들어가서 빨리 내가 어떻게 은행이라도 들어가면 어머니를, 저 고통스러운 일만 하고 사는 저 어머니를, 어린 눈에 어머니를 내가 탈출시켜야 되겠다,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했고, 모르면
참 고생을 하는구나. 어렸을 때부터 크는 환경, 주변의 사람. 나는 김제평야에서 초등학교까지 살았고, 또 나를 또 중고등학교 보낸다고 어머니가 군산으로 또 군산 먼 친척인 외삼촌 친척인 그 부잣집에 중고등학교를 살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그 일본 저택인데 마지막 방은 불이 안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. 그 방에 살면서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이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, 이 크면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, 이 인식이 그때 형성이 되는 거거든. 사기치면서 인생을 사기치며 사는 거다. 나는 김제평야의 그 부잣집 어른이 사는 그 모습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꾼들을 데려다가 아침이 제일 진짜 거창하게 먹는 걸 봤어. 왜냐하면 우리로 요즘 말하면 업무 시간 전에 새벽에 와서 그 많은 일을 하고, 새벽에 배고프니까 아침을 그렇게 거하게 먹고, 또 군산의 그 어른댁도 보니까 옛날 가마니를 제일 많이 매출해 가지고 부자가 된 어른이신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고 낭비하는 걸 뭐 본 적이 없고, 나한테는 뭔 좋은 옷을 한 벌도 사준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집에 하인 노릇을 하니 내가 앞으로, 그때 당시에 직장은 은행이 제일 좋았는데 은행을 들어간다는, 저렇게 공부해서 은행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. 어렸을 때 누구도 나한테 그런 눈에 보이는 그거는 안 해줬지만, 김제평야의 그 어른이나 군산의 그 부잣집 어른이나 그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, 그걸 보면서 나는 올바른 세상을 보는,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구나. 부자면서도 뭐 화려하게 무엇을 여자짓거리나 하고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저렇게 사니까 부자고.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됐습니다. 뭐든지 성실하게 해야 되는구나. 책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구나. 내가 그 군산에 그 일본 시대에 지어진 그 어르신 자택에 살면서 제일 멀리 있는 방을 이 주인 어른이 다 잔 다음에 식구들이 다 자고 자기 아들 딸 다 자고 그럴 때 내 방을 살짝 와서 열어봅니다. 그러면서 나는 그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 그 책 읽는 모습을 보고, 성렬아 이만 자라, 불 끄고 자라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얘기가 뭐냐면 전기불이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, 자기 아들 딸은 다 자고 있는데 저는 책 읽고 있거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, 이 부자들의 특징은 그때 두 분을 보니까 다 일찍 일어나고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. 똑같은 술집을 해도 자기가 보는 롤 모델이 틀릴 거라고. 그 썩은 놈들이 와서 술 먹고 하는 소리를, 거기에서 뭔 인생의 교훈을 얻었답시고 저렇게 사기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, 저들 사이에 애새끼들이 없는 게 다행이지.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해보지 않으면서 인생을 거짓말로 저렇게 이 두뇌에 인식이 돼버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.
지 애미, 김건희의 애미가 어떻게 했는지가 절대적으로 김건희, 또 술집을 하면서 그 썩은 놈들이 와서, 윤석열이 뿐이 아니라 수많은 썩은 자들이 와서 술 먹고 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기에서 그 가치관이 형성돼 버리면, 잘못 형성돼 버리면 죽을 때까지, 저 여자는 죽을 때까지 반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. 윤석열이도 똑같고. 저 하는 짓을 보십시오. 바닥에 누워서 세상에 다 찍어서 세상에 알려버려야지. 저런 놈을 무슨 저건 그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, 여러분 한 개인도 책을 몇 권이라도 읽겠다는 생각, 서울의 교부서적이라든지 저런 서적을 한번 가보겠다는 생각, 바꾸겠다는 생각이 발동을 해야 되거든. 많이 알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. 모르기 때문에,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, 이러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야. 응? 신문을 읽고 비판적인 사고가 생겨야 되고, 응? 그 썩은 신문들을 읽으면서 이 썩은 사고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. 정보사회라는 건 무서운 거잖아.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사를 봐야 되는 건지, 이것이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, 또 남들은 뭐라고 하는지.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면서, 저것이 바꿔지는 과정을 보면서 육사를 나왔다는 저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, 엘리트가 별 아닌 엘리트들이 오히려 똑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게, 참 인생은 다양하게 봐야 되고,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밤잠 안 자서 수능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다고 또 나오던데,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지. 천만에입니다. 천만에. 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그 국무총리 저 새끼나 이준석이 하는 꼴을 보십시오. 이 젊은 놈이 어떻게 늙은이들보다 더 썩은 생각을 가지고, 이 썩은 데에 들어와서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썩은 곳에 들어가서 똑같이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. 그러려면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아직 멀었구나,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, 끊임없이 봐도 아직도 멀었구나,